주제를 한번 시작한다니까 신혜연 주새끼가 하품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턱주가리를 쳐버릴까요? 조용히 잘하세요. 자, 주제 한번 읽습니다. 둘, 셋. 직업이 다양한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 아유, 잘했어요. 자, 갑니다. 대중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반대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중의 믿음,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신뢰. 통념이죠. 그죠? 한쪽은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통념. 왜 저러는 거예요? 자, 통념과 반대되게. 그러면 원래 통념 나오면 뒤에서 뭐해? 반박 이렇게 붙이는데 얘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통념을 반박하면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통념과 반대되게 대절 이하라고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셨을 때 부모님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때려칠까 이런 말 한 적 들은 적 있어 혹시? 절대 앞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시지, 그치? 근데 선생님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면은 늘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못 해먹겠다 진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뭐 한답니까? 만족을 한답니다. and 그리고 말입니다, would continue to work, 일하는 걸 뭐 할 거래요? 계속 할 거래요. 자, 근데 even if, 심지어 they didn't have to, 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도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쌤, 예를 보면 우리가 뭘 먼저 잡았으면 좋겠냐? 통념이 뭔지를 먼저 추론을 해보자. 그럼 통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겠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겠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런 통념과 반대되는, 이제 그대로 적을게. 통념과 반대되는 연구가 나타났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직업 만족도도 모두 높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에 분홍색 연결사 뭐에다 쳤어? however거든. 얘다 however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할 수도 있지만 바꿀 수도 있지만 똑같은 주제를 강조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however 뭐라고 잡을까? 강조를 해주는 전환어구라고 봐주시고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연구 내용을 그대로 끌고 내려올 건데 하나 더 논지를 덧붙인다 이런 느낌이야. 뒤를 읽어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만 일의 의미라고 하는 건요, from person to person, 그냥 번역하면 사람들마다 very, 굉장히 뭐하더라?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이해되나 보세요. 자,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 자, 높다 낮다? 높다. 직업 만족도 사람들 다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건요, 그 직업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뭐 하더라? 다양하더라고요. 자, 얼도 나왔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고요. 또 일부는 이렇고요. 또 일부는 이렇습니다. 그럼 쌤 지금 나열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럼 직업의 의미를 몇 개로 나열하는 것 같아? 3개로. 그치? 그래서 직업의 의미라고 써주시고요. 1번. 이제 뒷부분은 더 간단하게 갑니다. to some이라고 하는 거 의미 2번으로 갑시다. 내려와서 for others라고 하는 건 의미 몇 번? 3번으로 가보자. 다양한 직업의 의미 몇 가지 나열? 3가지 나열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들어가 보면, 야,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들아 왜 일을 해? 뭐 보려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job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뭐의 원천이냐면요, financial, 뜻이 뭐지? 재정적인 independence, 독립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재정적인 독립이라는 원인 때문에 그렇고요. 자, 또 일부 사람들한테는요, it is a major source, 아주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self-respect니까 무슨 뜻이야 이거?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존중이니까 자존감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it is a challenge that, 이거 자체가 challenge 뭐다? 도전이기도 하다 이거야. 직업이라고 하는 게요, that give them, 그들한테 a sense of achievement, 무엇을 줘요?
성취감을 줘요. When they succeed, 그들이 직업에서 뭐 했을 때? 성공했을 때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묶어서 쌤 직업의 의미가 뭐하다 그랬죠?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하위로 몇 가지 설명합니까? 3가지 설명합니다. 빨라? 괜찮지? 네. 아, 예. 화났어요? 아니요, 0.8배 느리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그대로 쓰자. 뭐예요? 재정적 독립. 자, 두 번째, major source of self-respect. 뭐라고 번역할까? 자존감의 메이저 소스. 주된 소스. 주요, 소스 그거 아니고, 그건 네가 담벼락 핫도그에 뿌려 먹는 거고. 주요 완전. 그거 맛있더라, 핫도그. 뭐요? 여기 옆에 핫도그집 새로 생겼었잖아. 그래, 쌤 쏘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오늘 할로윈이잖아. 아니요. 20살 돼서 클럽 가서 즐기세요. 할로윈 이상하게 떠뜨미지간 즐기지 마시고. 자, 조용 차. 자, 의미 3번 갑니다. 성취감을 주는 챌린지. 뭐? 도전. 자, 이렇게 직업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글을 한번 끊어 드리도록 할게요. 쌤 따라서 이렇게 however 앞에서도 한번 끊을 거고요. 자, 근데 다음 문장 보니까 for most people이야. 자, 의미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most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다시 통념적인 걸 좀 얘기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절 이하를 압니다. 뭘 아냐면 they, 그 사람들은요, enjoy, 좋아해요. 무엇을 가지는 걸 좋아하냐면 기회를 가지는 걸 좋아합니다. 자, 어떤 기회 가지는 거 좋아하냐라는 걸 봤더니 직업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 자체를 뭐 하더라? 좋아하더라 이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좋아하던데 out of all the worker asked. 자, 묶을게요. out of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뭐 중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묶어가고 워커들이 asked 했답니다. 자, 뭐라고 asked가 됐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the main reason for job satisfaction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럼 직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직업에 뭐 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고 있잖아. 요거 동그라미 하나만 쳐놓자. 사람들은 직업에 뭐 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어. 그럼 그 의미는 하나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고. 그럼 직업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하고 뒤에 나오는 건데 나는 뒷부분 빈칸 뚫리기 좋아 보여서 물결을 좀 칠 거거든요. Having the chance to improve, 내가 뭐 할 수 있고요? 발전할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직업은 남이 시킨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연결합시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메인인 게 하나가 딱 있네요. 그 메인의 이유는요, 윗부분 올라가서 사람들은 무슨 기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chosen, 직접 뭐 한 거니까 선택한 직업이니까 거기서 발전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쌤이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면 most people에다가 사람들의 경향이라고 적을게.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로 인한 직업 만족의 주된 이유. 우리말로 다시 해보면 자신이 뭐 한 분야에서 선택한 분야에서 계속 뭐 할 수 있으니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나가는 질문 진짜 다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쌤의 진도 목표는 이겁니다. 일단 15강은 끝내자. 알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빈칸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테니까 이번 주는 15강까지만 딱 끝내는 걸로 하고 교과서랑 부교재의 어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음 주 수업 때 본격적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 진도는 언제 끝나는 거야? 내일. 다음 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이해하시고 일단 이번 주 우리 목표 몇 강이었어? 12, 13 뭐뭐 해야 돼? 빈칸? 봄노트. 장문 배열, 봄노트는 당연한 거고. 그쵸? 그래서 혹시나
14, 15강에서 봄노트가 안 됐거나 하면 잠시 보류를 해. 보류하고요. 12, 13에 주력해서 할 거 먼저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올 때까지 14, 15를 백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강의 못 들은 것도 마찬가지. 그 패턴 맞춰주시고. 자, 15강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쑥쑥 넘어갈게요. 지연아, 미소야, 애들 이거 다 체크했거든? 들으면서 바로바로 쫓아와줘. 오늘 15분 다 나가요? 네, 오늘 다 끝내야죠. 방금 그 얘기 했거든요? 몇 시 몇 분까지요? 글쎄요. 안 돼. 뒤에 학원 째. 예? 수학인데요? 째. 안 돼요, 안 돼요. 저 이과란 말이에요. 아, 너 이과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주제 또 크게 불러주세요. 자, 주제. 둘, 셋. 학도들이 보는 두 가지 특별한 방식이야. 여러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얘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 시연 씨는요, 그림을 보면 보통 어떤 것에 집중을 해요? 완전 그 분위기. 모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분위기. 뱅크시 좋아해요, 뱅크시. 뱅크시가 진짜 이름이야? 아, 그래? 여기다가 그림을 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범죄 아닌가 그거?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나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그 20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시면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교양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분야마다 한 과목은 꼭 정해서 들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쌤이 그 교양 중에 예술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웃기지. 난 좀 예술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야. 되게 싫어해. 근데 서양예술사인가? 그걸 들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너무 멋있는 되게 한 40대 된 여자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예를 들면 옛날에 막 고전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머리에 다 이렇게 띠 둘러져 있잖아요? 네. 본 적 많죠? 그럼 그 띠가 약간 그 신성시 되는 것을 표현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뭐라 하지? 약간 예수님 막 이런 설화랑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쌤은 또 이거야. 난 무교야. 난 나만 믿어. 이런 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들으면서 익숙한 그림들을 보니까 오,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더 깊이 있게 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도 누구 얘기야? 일반인 얘기야? 미술학도야? 학도야. 그럼 얘네들은 일반인이랑 같게 보겠어? 다르게 보겠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의미로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자, 처음에 출발하는 거 보면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니네야 미술학도야. 우리 얘기하는 거야. 경험이 없는 사람들 리틀에다 화살표 아랫방향 딱 쳐놓고요. 네, 학부가 뭐예요? 혜연이 좀 무서웠지 지금. 야, 그것도 몰라? 학생. 자, 예술을 분석하는데 경험이 뭐한 사람들이야? 적어. 그럼 이 적은 사람들은요, do not know.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쌤도 전시회 같은 거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쓱쓱 빠르게 지나가면 너무 머리가 비어 보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긴 한데 결국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do not know what to look for.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In work of art. 예술 작품 안에서 말이죠. 우리 얘기 그대로 하네요. 네, 그들은요, might glance야. glance는 뚫어지게 보는 거냐, 흘끗 보고 넘어가는 거야. 흘끗 보고 넘어갑니다. quickly, 빠르게요. glance at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가 하나예요. 빠르게 흘끗 보고 넘어갑니다. painting이나 sculpture를 말이 줘. 그러면서 decide, 결정을 내리죠. 자, 결정도 오랫동안 생각합니까? 바로 내립니까? 바로 내려요. 우리 아까 시연이의 그 분위기가 이건 것 같은데 whether or not they like it. 걔가 좋아할지 말지. 이건 좋네. 별로네. 그러니까 너는 리틀이래요. 자, 다음 넘어가서 연결사 뭐예요? However, 전환할 겁니다. 오케이. 자, 쌤은 저 왼쪽에다 묶긴 했는데 필기는 이 오른쪽에 맞춰서 좀 해줄게요. 쌤 첫 번째 덩어리는요, 미술 경험이 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적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자, 이제 키워드 물결 한번 쳐볼게. 자, 그들은 무엇을 볼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좋을지 말지 결정도 어떻게 내려요? 즉시 빠르게 내려요. 자, 얘들아, 여기서 immediately는 생각을 그닥 하지 않는다라서요, 신중하게 라는 말과는 어떨까요?
반대되게 되겠죠? 그냥 즉시 내립니다. However, 하지만 student of art. 자, 이걸 뭐라고 번역할 거야? 미술학도라고 번역을 할 거야. 자, 이 미술학도들은요, learn to look at art. 예술을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in 몇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요. 2가지 특별한 방법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럼 쌤 여기다 적어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전환을 해주는 거죠. however 가지고. 보민이 기대지 마라잉. 응. 자, 전환하면서 누구 이야기로 전환을 해? 미술학도들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술학도들은 몇 가지 방법을 배워요? 2가지 방법을 학습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쌤 여기서 2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밑에서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2가지 뭔지 잡습니다. 자, 2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은요, art criticism, 예술 비평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보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예술사라고 번역할게. 예술의 역사니까 쌤이 아까 얘기해줬던 예시랑 비슷해. 예술사를 가지고 보기도 해요. 아, 이 앞에 나오는 비평을 통해 보는 게 방법 몇 번? 1번. 예술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게 방법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구나. 2가지 방법 그대로 필기하겠습니다. 예술 비평이라고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예술사를 보고 평가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서술을 해줬으니까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트 크리티시즘이거든요. 이거 방법 몇 번이야? 1번이었잖아. 그리고 뒤에 on the other hand 나오면 방법 몇 번? 2번. 아,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방법 1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 방법 몇 번? 2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게. 이겁니다. 눈깔이 더 크게 뜨세요, 다들. 다들 방법 1 메모. 그리고 방법 2 메모. 됐죠?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예술 비평에서는요, 학생들은 usually learn, 보통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냐면요, 예술 작품을 먼저 describe, 뭐 하는 방법을 배워요? 묘사하는 방법을 배워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분위기는 어떤 걸 나타낸 것 같고, 그때 시대상은 어땠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물결칩니다. describe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요. 방법 1번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 과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정 1번. 자, 그리고 then이 나온다는 건 그 다음에 라는 표현이니까 과정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연결합시다. 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예술에 뭘 활용하는 건? 비평을 활용해 보는 건 첫 번째 예술 작품을 먼저 뭐 한 다음에? 묘사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요, analyze the work, 그 작품을 analyze, 뭐 할 거고요? 분석할 거고요. and 그런 다음에 interpret it, 그 작품을 뭐 할 겁니다? 해석해 보는 겁니다. 요 방법 1 옆에다 써줘. 나는 요 위에다 올릴게. 아, 쌤 첫 번째 방법은요, 과정이 몇 가지로 나뉘어요?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나뉘어요. 자, 첫 번째 과정은 작품을 뭐 한 다음에 묘사. 단어 뭐였지? 묘사? describe. 두 번째는요, 뭐 한 다음에요? 분석. 알았어요. 자, 분석하고 해석하다. 단어 뭐예요? 아이, 잘했어요. 넌 영어를 못할 수가 없는 애요. 너 이 정도 말 잘하면 진짜 문해력 좋은 거야. 알겠지, 김미소? 생각해. 자, 그 다음 거. 이번 점수 안 나오기만 해봐. 내 기준치가 이만치면 아이들마다 다르겠지. 근데 이게 도달을 못했다. 그럼 이제 감금을 할 거야. 감금을 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변형 문제 2세트 준다 그랬어.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번째 세트가 나갈 거야.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만들어서 주는 2번째 세트는요, 커트라인을 정해놓을 거예요. 가지고 이 점수를 못 넘었다. 그럼 그 새끼는 감금. 사람마다 다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좋은 딜이야. 내가 예상치를 넘었다. 니네가. 그럼 니네가 날 감금. 괜찮지? 이렇게 가자고. 다 컴페티션이야, 이것들. 자, 그 다음. 자, on the other hand, 그 반면에 예술사는요, allow,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걸 가능하게 돼요. 이야기를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그림에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그림의 비하인드 어디에 있는 거야?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높겠죠. 이면의 이야기를 보는 건. So that 그 결과 학생들은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 작품을 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깊이 있게 이해를 합니다. 자, 방법 2번 옆에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예술사는 작품 이면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됐으면 밑에 거 필기 들어갈게요. 네, 지금까지 난이도 어때? 쉬워요. 쉽죠? 이거 점수 안 나면 어때? 안 돼요. 불리한 건 대답 안 하네요. 근데 2번 하고 쉬는 거죠? 아니요. 이거 하고 하나 더 할게. 왜요? 왜요? 아니, 이거 하고 하나 더요. 저 사실 수학 숙제 안 했어요. 잘났어요. 영어도 안 하니까 괜찮아요. 하얀데요? 봉투? 이거 하고 하나 더 하고 쉽시다. 그 수기강의 6번 지문 쌤이 순서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또 그게 뭐였지? 주제가? 때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그때는 10대 탈모였는데 10대를 좋아하시는 건가? 이걸 왜? 이거 순서가 조금 어렵네 막 이랬어. 아 진짜? 근데 혜성 작년인가? 그때 순서 문제 냈는데 출제 오류 있었던 거 있었거든? 삽입 문제로 내셨었나 보다. 아, 그 이후로 좀 그랬지. 선생님 질문 줄까요? 그 질문을 그렇게 새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 역사와 전통을 경시하는 젊은이들의 비판이 있잖아요. 응. 젊은이들을 향한 비판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비판한다. 아니 근데 왜 의 비판이에요? 아, 그러네. 네가 잘못 적은 거 아닐까요? 아 내가 잘못. 그치. 그렇지 어제 않을까? 이것만 고민하느라 10분 날렸어.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자, 주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둘, 셋.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장애와 다양한 형태의 공포증. 그래서 얘들아, 환공포증 이거 뭔지 알아? 네. 약간 원형 잘 못 보는 거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 달려보겠습니다. Some other, 일부 성인들은요, have symptom. 자, 해석해주세요. 뭘 가져요? 쉬우니까. 증상을 가져. 자, 그리고 이 증상을 typical of라고 하면 뭐뭐의 전형적인 이렇게 번역을 뒤에서 붙여주면 돼. 그러면 불안감 기반의 디스오더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장애잖아요. 단어 잘 외워졌네요. 자, 불안감 기반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are deeply anxious. 굉장히 뭐를 많이 느낍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자, 굉장히 불안해 하고요. 자, 근데 그러면서 seem unable. 가능해 보여? 불가능해 보여? 불가능한 것 같아요. Free themselves of worry and fear. 해석해보면 themselves, 누구를? 스스로를 뭐로부터?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뭐 시키는 게? 해방시키는 게. 그치, 뭐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됐습니까? 그럼 쌤 첫 번째 부분은 이거네요. 주어 잘 생각하세요. Some adult.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의 불안장애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안장애 증상을 겪는 성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 불안감의 정도가 뭐예요? 높아요. 그걸 deep, 깊어요 라고 표현한 거고,
걱정,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 됐죠? 다음 거 더 들어갑니다. 자, when serious anxiety, 이렇게 심각한 불안감이요, 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이 되는 거냐면 특정한 물체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그 아까 내가 말했던 환공포증 말이야. 그럼 이거는 그 공포증에서 출발한 것 같아? 불안 증세부터 출발하게 된 거야? 불안 증세부터인가 보다. 그러면 불안감이 좀 높은 일부 성인들이 그게 특정 물체에 집중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야, 미안해.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쏘리. 여기까지 닫읍시다. 그러니까 특정한 물체일 수도 있고 너무 높이 올라가는 뭐 활동일 수도 있고 or 아니면 situation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공황장애 이런 것들처럼. 자, 이런 1, 2, 3번에 집중되게 돼요. That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말입니다. seems unrelated to any real danger. 이게 중요한 건데 정말 실제로 위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소공포증 있으면 엘리베이터 높게 못 타. 이거 뭐 하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일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럼 실제 위협과는 사실 무관한 이런 1, 2, 3번에 집중하게 돼버리면 it is called, 그때 불립니다. 그걸 phobia. 뭐라고 불러요? 공포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장애가 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공포증이 되는 순간이라고 메모를 할게요. 자, 그리고 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성인들은 보통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불안장애, 그게 포비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어떨 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맞춰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불안감이 특정한 것에 집중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공포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there are, 거기에는요 아주 많은 다른 종류의 phobia, 뭐가 존재합니다. 공포증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꽂히는 게 너무 다양할 거 아니야. 특정한 것들이. 그러니까 공포증의 유형도 어때? 여러 가지야. 그럼 공포증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면 적어도 몇 개는 예시로 들어줘야 돼. 3가지. 두세 개는 예시로 들어줘야지 맞겠죠.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 한 문장만 이렇게 묶어서요. 공포증의 유형은 뭐하다? 다양하다. 자,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난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그럼 공포증의 유형에 대해서 예시 몇 개 들어주는 거네요? 2개 들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의 소재를 보면요. 소셜 포비아입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사회 공포증. 그럼 이건 약간 그 대인 기피증, 공황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폭넓은 범주로 준 것 같고. 자, 다음에 나오는 아고라포비아라고 나오는데 아고라는 뭐래요? 광장을 뜻하는 단어라 광장 공포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사회공포증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건요, it's the fear, 바로 이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5분은 뭐로 이어져요? 동격으로 이어지는 거야. 야, 내가 being in social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사회적 상황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럼 이거는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People with this phobia,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런 공포증은 어떤 공포 받아가야 돼요? 소셜 포비아 그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흐름 잡읍시다. 자, 이 사회 공포증을 겪는 사람은요, find, 생각합니다. 이거 오형식이에요.
자, 그럼 구문 잘 봐봐. being in public.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almost unbearable 이라고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로 고친 거야. 이해되죠? 그럼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일 때이니까 사회적 상황. 그럼 쌤 사회적 상황이다 라는 말을 밑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모든 말은 다 누구와 같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를 나타내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그걸 견딜 수 있다고 볼까요? 견딜 수 없다고 볼까요? 견딜 수 없다고 볼 겁니다. 맞죠? 안 어려워 하나도.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럼 쌤 이때 그들도 무슨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데이도요. 자, 이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보이드 뭐 할 거예요? 피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피하는 건요. 혼자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사회적 상황이겠습니까? 사회적 상황. 그래서 뒤에 물결 치셔서 이들은요 파티라던가 사회적인 이벤트들을 피해요. 그럼 얘는 being in social situation, being in public과 의미가 같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 as 왜냐 하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사회 공포증은 뭡니까? 라고 대답하면 누구랑 같이 있기 싫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싫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번역해 주면 돼요. 이때 as는 뭐로 해석하자? 이유로 해석하자 이 말이야. 자,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에 의해서 못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판단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구나. 괜찮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사회공포증에 두 개로 갈라서 정의 그리고 이유 이렇게 나눠주면 아주 적합하겠죠. 자, 그럼 나는 그냥 부를 테니까 아가들은 적어볼까? 자, 정의는 뭡니까? 사회적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타인의 평가받는 것을, 타인의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함. 왜요? 글쎄요. 근데 얘들아, 누가 날 평가했을 때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민감한 거지? 원래 좀 뭐가 있으니까. 불안장애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불안장애가 공포증이 되는 건 뭐에 꽂힐 때야? 특정한 것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특정한 것이 뭐였을까? 집중받는 거.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야. 맞아.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것까지만 볼게요. 자, on the other A와 반면에 무슨 공포증 봐볼까? 광장 공포증 봐볼게요. 지연아, 이것만 봐. 자, 광장 공포증은요. is the fear of. 바로 이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동격에 오브 들어가네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being in place,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소로 from, 부터 사람들이 쉽게 뭐 할 수 없을 때요. 탈출을 할 수 없을 때구나. 그럼 이건 약간 우리말로 하면 폐쇄공포증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sufferer 이라고 하는 건요. 고통받는 사람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쌤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뭘 겪고 있는 사람들? 광장공포증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광장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may feel anxiety 뭐가 들어요? 불안감이 들어요. 자, 그럼 불안감이 어떤 상황에 꽂힐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일까 봅시다. When in elevator, 엘리베이터나 기차나 거대한 쇼핑몰에 있을 때 불안감을 느껴요. 됐어요? 자, 그럼 광장공포증도 우리 두 개로 나눠볼까요? 뭐와 뭐로요? 정의와 이유로요.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쉽게 탈출이 불가능한 공간에 대한 두려움. 쉽게 탈출이 불가능한 공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뭐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겠어, 당연히. 탈출할 수 없을까봐. 그래서 이유는 탈출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탈출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잘했다. 자, 아가들 그럼 우리 요거 조금만 정리하자. 불안감이 뭐에 집중될 때 공포증이 된다? 특정한 것. 자, 그럼 사회 공포증은 뭐에 꽂혔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꽂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 때문이야? 탈출 못할 것 같은 상황에 꽂혀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쌤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나 트레인이나 라지 쇼핑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뭐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예시를 제시했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아 보여요. 자, 아가들 됐으면 내가 하나만 더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 도표가 있거든요.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럼 우리 세 지문밖에 안 남으니까. 알겠지? 자, 도표는 쌤이 표를 띄워놓고 말로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걸 좀 잘 들어줘요.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여고는 도표가 들어가면 원래 서술형이 있을 땐 얘를 늘 서술형까지 내셨었어. 애들이 그냥 등한시하니까 그러신가 봐. 그래서 우리도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똑같이 도표로 또다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어두도록 할게요. 지연아 이거 잘 들어줘 이것만. 자, 봐보자. 일단 도표를 읽을 때는 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왼쪽에 항목을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여길 보니까 항목이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돼. 자, X축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Life satisfaction, 삶 만족도. 그럼 밑에다 좀 써놓자. Life satisfaction, 삶 만족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feeling worthwhile이거든요. worthwhile이면 내가 뭐하다고 느끼는 거야? 가치 있다. 그치?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자, 나 세 번째 happiness 쉽네요. 행복감. 자, 보민이 일어나.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는요, 요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몇 가지가 총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야, 중간 거 색깔 보이냐? 아니요? 아, 뭐, 여러분들 책으로는 보이죠?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라색은 몇 세에서 몇 세야? 65세에서 69세. 그럼 이 조사는요, 청년들에 대한 거예요? 노년들에 대한 거예요? 노년 생활에 대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70에서 74. 그 다음은 75에서 79, 그 다음에 80세 이상.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건 모든 연령입니다. 몇 세 이상? 65세 이상. 아, 그러면 1번부터 4번 그래프까지는 그러니까 5년치 정도로 날짜를 나눈 거고, 기간 나눈 거고, 나머지는 몇 세 이상인 거야, 모두? 65세 이상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에만 괄호 열고, 65세 이상의 평균치라고 메모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나도 예를 보면서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문 보면서 혹시나 놓치는 단어나 해석 안 됐던 부분 흘겨 적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가봅니다. 자, above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show, 보여줍니다. The level, 수치를 보여줘요. 개인적인 웰빙의 수치를 보여줘요. 이 웰빙이 experienced by the elderly, 노인들에 의해 경험된 웰빙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In the UK, United Kingdom의 조사고요. 몇 년과 몇 년을 합친 거예요. 2012년과 13년을 합친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웰빙, personal 웰빙에다가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볼게. 첫 번째 줄에 personal 웰빙. 봄이나 personal 웰빙 네모 박스. 네. 자, 그럼 이 웰빙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눠 놓은 거야? 3가지 요소로 나눈 거야. 위에다 쓰세요. 3가지로 분리. personal 웰빙 네모 박스 치고 3가지로 분리. 자, 다시 한번 말하자. 첫 번째는 뭐? 만족도. 두 번째는 뭐? 자기 가치. 세 번째는 뭐? 행복감으로 웰빙을 나눠본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음 거 갑니다. With the data broken. 그 데이터를 broken down, 쪼개봤어요. By the age group. 뭐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그래서 65세부터 5년치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프는 평균값이고요. 됐죠? 다음 거 있습니다. 1번. All three aspects of well-being measured. 모든 세 가지 측면을 조사했습니다. 1번, 2번, 3번을요.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showed.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뭘 보여주냐면 꾸준한 감소를 보여줘요. 몇 살이 지나면? 70살이 지나면. 자, 그럼 1번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여백 많죠? 거기다가 1번 숫자 쓰세요. 1번 숫자 쓰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면 70세가 지나게 되면 세 가지 항목 모두 스티디 디클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꾸준히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디클라인이에요. 감소. 자, 선생님 그럼 70세 이상을 보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봐봐. 70세 이상이면 여기서부터지. 그럼 얘 봐야 되네? 그지? 얘 봐야 되네? 맞지? 얘 봐야 되네? 이거 봐야 돼? 안 되지. 그럼 봐봐. 이거는 빼야지. 그치? 얘도 빼야지. 그치? 얘도 빼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의 감소만 따지면 되는 거야. 맞죠? 서연아 들어. 자, 그럼 얘 줄어 안 줄어? 줄어요. 자, 얘도 봅시다. 줄어, 줄어, 줄어. 맞아? 얘도 봅시다. 줄어, 줄어, 줄어. 맞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읽고 끝나면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서 세 가지 항목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자. 자, 이제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가 뭔지 알잖아. 만족도, 자존감, 행복. 그래서 따로 안 쓸 거고요. 수치만 한번 써봐. 첫 번째 거는 몇에서부터 출발해? 7.80에서 출발해서 띵띵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난 안 쓸 거야. 니네들이 쓰고 이해해. 자, 이게 아까 미소처럼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꼭 말해줘. 이거 혼자 보기 어려운 표야 얘는. 다 적고 넘어갈 거예요. 정은 이해되는 거지? 됐나 보다. 됐죠? 자, 그 다음 들어.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 자, for each one 각각의 것의 패턴은요 nearly the same 거의 비슷합니다. feeling of well-being peak well-being을 피크 고점으로 느끼는 거야. 그 고점으로 느끼는 건 몇 세에서 몇 세야? 70에서 74세가 고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drop slightly. 얘들아, slightly는 많이야, 약간이야? 약간이야. 그럼 약간 떨어집니다. 75세에서 79세가 되면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decrease sharply. 어떻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몇 세가 지나면? 80세가 지나면. 됐어요? 자, 그럼 쌤 따라서 또 한번 필기 가보자. 자, 2번 가볼게. 자, 세 가지 항목 모두 70에서 74세가 피크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점. 자, 그리고 나서 75세에서 79세에 중요한 거 슬라이틀리야. 어떻게 감소해? 약간 감소야.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감소해? 급격히 감소해. 자, 그럼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자. 70에서 74세면 몇 번째 거 그래프 봐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 나 봐. 두 번째에서 일로 넘어갈 때 약간, 일로 넘어갈 땐 뚝 떨어져야 돼. 맞죠? 그럼 그대로 만나볼게. 고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미소 이거 봐야 돼. 고점 맞지? 이 네 개 중에서 고점 맞죠? 그쵸? 약간 떨어졌네요? 근데 떨어진 폭이 가장 크네요. 맞는 거죠? 민서야 봐. 일단 두 번째 것도 봐. 최고점 어디야?
두 번째 거 맞네요. 조금 줄었고요. 훅 떨어졌어요. 괜찮네요. 자, 여기서도 고점 누구야? 두 번째 건데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건 알아서 집 가서 이런 식으로 수칙꼭 메모해 놓는 거야. 알겠죠? 넘어가서 3번 읽어볼게요. 그치? 따라가자. 자, those over the age of 8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have a lower level of well-being. 자, well-being의 수치가 lower 어때요? 가장 낮대요. 자, lower level입니다. then 누구보다 those in all the other age group. 모든 다른 에이지 그룹보다 가장 낮은 게 몇 세다? 80세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자, 쌤 따라서 또 필기 한 번만 갑시다.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주시고. 모든 항목에서 (80세) 이상이 최저인 거죠. 그럼 얘들아, 모든 항목에서 80세 이상이 최저라는 건 이 4개, 5개 항목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뭐 해야 돼? 낮아야 돼. 확인. 가장 낮은 거 뭐야? 확인. 가장 낮은 거 뭐야? 확인. 쉽게 나오네 얘는. 그쵸? 그리고 4번 읽어갑니다. 자, feeling worthwhile입니다. 그러면 1, 2, 3 항목 중 몇 번 봐야 돼요? 2번 항목 봐야 돼요. 여기 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feeling worthwhile이라고 하는 건요. was rated highest. 가장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by the three youngest 그룹이야. 3개의 젊은이 그룹들 중에서요. 은정아? while 반면에 happiness라고 하는 건요. 마지막 항목이요. was rated the lowest by all four. 모든 4개의 연령대에서 가장 뭐합니다? 낮습니다. 자, 이 4번 선지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순서대로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 봐야 돼. 자, 그럼 항목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는 항목 2번을 볼 거야. 항목 2번 안에서 3개의 어린 연령대 가 가장 높대요. 자, 그리고 항목 2번에선 얘를 봤고요. 이번에는 항목 3번도 보겠습니다. 항목 3번에서는요. 4개의 연령대 모두 낮대요. 자, 그럼 항목 2번에서 얘부터 잡아줄게. 3개의 어린 연령대는 누구누구를 봐야 되는지 먼저 메모하자. 65세에서 69세. 그 다음 70에서 74세. 그 다음 75에서 79세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럼 즉 뭐만 제외하고 보면 돼? 80세랑 평균치만 제외하고 보면 돼. 그럼 걔네들 봤을 때 항목 1번, 3번의 수치보다 뭐하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야. 그럼 아가들 65세 먼저 보자. 항목 1번은 요만큼이야. 따라하죠? 항목 3번은 요만큼이야. 근데 항목 2번 어때? 제일 높아. 확인. 얘도 여기, 여기, 여기. 맞지? 자, 얘도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수치 확인. 항목 3번으로 넘어갈게. happiness였고 4개의 연령대니까 뭐만 빼고 다 보면 돼. 이거는 평균치 제외야. 자, 평균치 제외했을 때 모두 뭐해? 낮아야 돼.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보라색부터 봐. 여기, 여기, 여기. 제일 낮은 거 확인. 그 다음 7.8, 8.2, 7.7 확인. 맞나요? 세 번째 7.78, 7.94 뜨 떨어지네요. 마지막 네 번째 7.63, 7.58 더 낮아요. 7.49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었어 정답은. 됐지? 여기까지 다 맞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5번 가볼게. 얘들아 잘 버텨줬어요? 자, 갑니다. As for life satisfaction이야. 그럼 첫 번째 항목 봐야 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5번 선지 봐야지, 서윤아. 5번. 자,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difference, 차이를 볼 건데 between two oldest 그룹이거든. 두 나이 든 집단 간의 차이를 봐야 돼요. 그 차이가 was two times as large as입니다. 자, 요건 필기 좀 갑시다. as 동글동글. 자, 밑으로 묶어서 이거 무슨 비교라고 부르지, 얘들아? 원급 비교라고 적자. 근데 앞에 two times에다가 물결 배수사라고 적을게. 정은아! 자, 이렇게 원급 비교에다가 배수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뭐뭐보다 몇 배가 더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대로 다시 들어가 보면 가장 나이 든 두 집단의 차이가 뒤에 보세요. 가장 어린 집단의 차이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가 더 크다 이거야. 자, 그럼 메모해볼게. 이거 이해되나 봐. 자, 5번은요. 항목 1번에 대한 거예요. satisfaction에 대한 거예요. 자, 이때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입니다. 그럼 요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써볼까?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이니까 75세에서 79세와 몇 세 이상이야? 80세 이상의 차이 이렇게 메모할게. 그럼 얘들 이거 산수해보면 몇이 나오냐? 15. 0.15 나오지 않아요? 그쵸? 75세에서 79세와 80세 이상의 차이는 0.15%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가장 어린 애들 봐야 되니까 요렇게 두 개 보는 건데 그럼 얘네들은 빼보니까 뭐 남아? 0.05가 남아요. 이거 이해돼요? 자, 이게 다시 적을게. 이 둘의 항목을 빼보니 얼마? 0.05인데요? 그치? 그럼 지금 얘가 얘보다 적은 거니까 많은 거는 오케이인 건데 몇 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그치? 5, 3, 15니까.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배? 3배가 되는구나. 그럼 5번에 바꾸자. 뭐 때문에 틀린 거네? 2가 아니라 3로 바꿔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잘 버텼어. 쉬어요. 미소 지연이 몇 시에 나가야 되지? 지연이 몇 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고 빚쟁이 맞잖아. 빚쟁이? 너 얼마인지 알아? 가자! 자, 얼도 갑시다. 야, 렘브란트는요, 여겨졌어요. 오형식 수동태 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목보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Dutch painter of all time입니다. all time 레전드 나왔네요. 언제나 네덜란드에서 유명했던 화가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뭐로 썼어? 얼도우로 썼단 말이다. 그치? 그러면 뒤에는 좋은 말 나올까? 나쁜 말 나올까? 나쁜 말.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가득 차 있었다. 자, 네모 박스 치자. 뭐로 가득 차 있었답니까?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결국 렘브란트가 겪었던 불행이 뭘지를 서술하는 글입니다. 그죠? 자, 그는요, married, 결혼을 했어요. 야, 여기까진 괜찮아. 야, 어떤 여성이랑 결혼했대? 부유한 여성과 결혼을 한 거야. at the age, 부러워요? 여성? 네. 아니죠? 부유가 부러운 거지? 자, 몇 살의 나이에? 33세의 나이에 부유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럼 아가들,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와? unfortunately 나오네.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뭐로 전환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their four children, 그들이 낳은 아기가 몇 명이야? 4명인데 그 4명 중에 몇 명이? 3명이 died, 뭐 해버렸어? 죽어버렸어. 얘들아, shortly after라고 하는 단어는 직후 이렇게 번역할 거니까 뭐 하고 나서 태어난 직후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와이프도 뭐 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A few years later, 얼마 지나고 나서요? 몇 년 지나고 나서요. 그러면 4명의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 중에 몇 명이 죽어버렸고, 3명이 바로 죽었고,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누구도 죽었어? 와이프도 죽었어. 와이프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 29이었어. 그럼 얘들 요걸 볼 수 있는 게, 결혼을 했을 때가 몇 살이었고, 남자가 33. 근데 여성이 죽었을 땐 29. 그럼 연상연하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렘브란트는요, 또 was careless. 굉장히 어땠어요? 부주의했어요.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럼 잠깐 멈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부자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3명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 자, 이거를 misfortune 1번, 즉 불행 1번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와이프도 뭐 해버렸다? 죽어버렸다. 이것도 불행 몇 번? 2번. 그리고 렘브란트는 굉장히 부주의했다. 그의 무슨 관리에? 돈 관리에. 그럼 이 부분을 불행 몇 번? 3번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의 돈 관리에 불행하다 보니까 spending too much, 너무 많은 돈을 소비를 했고 making some bad investment, 모두 했어. 나쁜 투자들도 했었다. 자, 그 다음 연결사가 뭐야? also가 나오지. 그럼 불행 3번에 이어서 불행 몇 번이야? 4번이라고도 봐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요거 불행 3번과 불행 4번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 그래서 얘는 따로 묶어서 돈 관리에 부주의한 모습이라고 적어주시고, 민서 졸면 거기 가서 정수리 쳐버릴 거야. 졸지 마. 자, 내가 왜 보라색으로 썼냐면 다음에 나오는 이거 있죠. all of this라는 표현이야. 앞 내용 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위에 나오는 불행 1, 2, 3, 4를 다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불행 3, 4번만 받는다고 생각해야 의미 연결이 맞습니다. 연결. 바로 돈 관리에 부주의했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이 초래했지. 그가 경험하도록 초래를 한 거야. 수많은 물결 보라색으로 유지합니다. 수많은 재정적인 difficulty, 무엇을 겪게 했어요?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그의 later year, 이후 노년기 접어들었을 때요. Strangely, 이상하게도요, there is, 거기에는요, hardly any information,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무엇에 관련된 정보가 없냐면 about how he died,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좀 더 우리는 no,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당시 몇 살이었던 건 알아요. 63살에 죽었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there is no record, 기록은 없어요. 무슨 기록이 없냐면 그가 어떤 질병으로 suffer from,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Having lost nearly all of his money, 그의 모든 머니를 거의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before his death,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요. 그럼 무일푼이었을 테니까 그는 그냥 was buried, 매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매장이 됐냐면요, unmarked 하면 이름이 없는, grave 하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어요. 어려워요? 전혀. 그럼 그 흐름 잠깐만 다시 잡아줄게. 봐봐, 아가들.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trangely 앞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도입부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덩어리 전체는 그 사람이 겪었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strangely 이하에서는 그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몇 살에 죽은 건 맞고 63에 죽었고, 다만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돈이 뭐 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무덤에 묻혔다?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 쉽죠? 간단했어요. 넘어가서 다음 거 갑니다.
11, 12, 13, 14, 15, 12강, 13강 끝까지. 그거 다음에 토요일에 안 나와요? 오늘 다 하면? 그거 오늘 다 하고 장문 배열 다 하면. 다 할 수가 없는 양이네요.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저요. 너 혹시 오늘 다 할 친구 있어? 그러면 내가 내일 변형 문제 뽑아 놓을 거거든? 잠깐 들려서 변형 문제만 가져가. 아, 괜찮아. 토요일, 일요일 다 괜찮아. 들려서만 갖고 가. 효빈이 알겠지? 그래야 풀어오니까. 자, 됐습니까? 그럼 주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둘, 셋. 징역형의 한계와 뭐?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자, 그럼 봐봐. 일단 징역형이라는 거는 나쁜 짓 해서 처벌 내리는 가장 베이직한 거 아니야? 몇 년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징역이 왜 만들어진 거지? 징역형? 교화하려고요. 교화하려고. 약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사회로부터 뭐 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다음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교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야, 그 사람들이 거기 징역을 살러 들어갔을 때 교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니까 이게 좋게 느껴질 수가 없다. 오히려 얘네들이 징역 살다가 나오면 다시 뭐 한다?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 제도다? 한계가 있는 제도다. 그럼 한계가 있다라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제시합니까? 해결책,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됐죠? 쉬워요. 자, 빨리 가봅니다. 프리즌 센텐스, 요게 주어입니다. 하나만 해. 프리즌 센텐스, 징역 선고. 자, 이 징역 선고는요, seem to be one of the most accepted네요. 가장 수용되는 방법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방법이요? 범죄자를 punish, 뭐 하는? 처벌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거예요. 자, however, 하지만 인간의 권리 활동가나 사회운동가나 사이카트리스트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세 명의 사람들이 have been demanding 뭐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change,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prison system, 이렇게 감옥에 징역 사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수년째 변화가 필요해 보여 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가 됐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현실은 어떤 내용이냐? 가장 흔한 처벌. 그게 뭡니까? 징역 선고. 그죠? however로 바꿉니다. 하지만이라고 전환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효빈이 적고 있는 거지?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고요. 자, 다음 문장에 요 데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럼 이때 데이는 누구 받는 겁니까?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리고 누구? 정신과 의사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은요, conducting, 지금 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뭘 행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행합니다. arguing that, 대절이야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주장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겠죠. 뭐는 별로다? 징역 선고는 별로다. 뭐가 필요하다? 해결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테니까 locking somebody up이야. locking somebody up. 이게 뭐겠어? 누군가를 가두는 것. 그래서 쌤 locking somebody up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징역이라고 하는 건요. scarcely change anything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를 뭐한다? 못한다. 중요한 거 볼게요. scarcely라는 단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결국 그들은 주장을 하지 징역형은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데이도 동그라미로 연결해 갈 거예요. 마찬가지 누구 받을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저 3명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들은 대절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재 과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얘들아, 여기서도 prepare A for B라고 하면 A를 B에 대해서 준비시키다 이거거든. A를 B에 준비시키다. 번역 모르면 써놓고. 자, 그러면 범죄자들을요, 감옥에 있은 이후의 인생이요. 그러면 이제 다 만기에서 출소를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뭘 못 시켜요? 준비를 못 시켜요. 그럼 이런 것도 흔한 사회 문제잖아. 뭐 다 만기 출소를 했어. 근데 취업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돈이 없으니까 다시 뭐를 해? 범죄를 저질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앞에서 doesn't에다가 네모 박스 칩니다. 자, 무슨 문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요? 부정문으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정문 얘기하고 뒤에 뭐로 연결하고 있어요? instead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무슨 문이에요? 긍정문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다만 부정, 긍정 합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똑같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취급할 건데 제대로 준비를 못 시켜요. 오히려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그럼 쌤, 여기서 그들은요, 위에서 나왔던 학자들 얘기하겠습니까? 범죄자들이겠습니까? 범죄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원래 지칭 추론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1번만 위에 나오는 인권운동가 등등을 받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뭡니까?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죄자들 대부분은요, just learn that, 단지 대절이야를 압니다. 은정이 불편하면 물 먹고 와도 돼. 자, 무엇을 아냐면 a prison sentence, 뭐를 선고하는 거? 징역 선고한다 라고 하는 게 is a horrible punishment, 어떤 처벌이라는 건 알아요. 끔찍한 처벌이라는 걸 알아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and 그리고요, come out prison, 여길 나옵니다. 범죄 여기 감옥을 나와요. 근데 못된 상태로 나와요. reformed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unreformed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수동형 분사 구문인데 일단 우린 내용 잡을 거니까 뭐뭐한 상태로 라고 번역을 해주면 돼요. 그럼 교화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지. 자, 쌤 여기까지 묶어보면요. 첫 번째 문장 현실, 그와 반대돼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고요. 쌤이 분홍색으로 미리 끊어왔어요. 확인되시죠? 자, 여기 맞춰서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묶어갑시다. 자,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요, 근거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그래서 근거 1, 근거 2, 자, and니까 근거 몇 번? 3. 그리고 아가들 마지막에 뭐 나와? 연결사. therefore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뭘 얘기해 주겠어? 결론 내리겠지. 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똑같이 갈 거야. 그죠? 자, 그럼 근거 1번 한 번만 다시 잡아볼게요. 근거 1번에서 했던 말 물결치입니다. 징역을 해봤자 바뀌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근거 1번 징역형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근거 2번은 doesn't라는 무슨 어구와 부정 어구와 instead로 이어지는 무슨 문까지? 긍정 문까지를 합쳐야 돼요. 자, 부정문에서 얘기했던 건 이거죠. 범죄자의 출소 후 인생을 준비시키지 뭐한다? 못한다.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horrible punishment, 어떤 처벌이라서? 끔찍한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너의 갱생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이라면 괜찮겠지만 너무 끔찍한 처벌로만 여겨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교화가 될 수가 없어. unreformed 된 상태로 나와버린다는 거지.
자, 그리고 and 이번에 근거 세 번째 거 볼게. 야, 그러다 보니까 there is a high probability 가능성이 높아 낮아? 높아. 얘들아,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냐면 they 범죄자들이 이때 they 누구라고? 범죄자들 계속이야. 혹시 모르니까 좀 써놓을까 얘들아?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누구 받는다고? 범죄자들 받는다고. 가볼게. 야, 높은 가능성이 있어. 범죄자들이 will wind up back. wind up back.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감옥으로 말이야. after 뭐하고 나서 새로운 범죄를 commit 뭐하고 나서 저지르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럼 쌤 근거 3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범죄를 저질러 뭐라고 해요? 재범의 위험성이 high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자, 그럼 이것만 보면 가장 흔한 처벌인 징역형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therefore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액티비스트, 행동하는 사람들, 그냥 운동가라고 번역하면 돼. 자, 이 운동가들은 대절이야라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자, 요거는 갑자기 B라는 원형 나왔지만요.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해석에 참고하시면서 저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enable, 가능해져야지. 범죄자들이 to truly reform, 진정으로 못 되는 게 필요해. 교화되는 게 필요한 거야. Through this program,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야.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스페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겠죠. 순서 좋죠?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the criminal, 범죄자들은요, must be taught, 배워야 돼요. 먹고 살 거 배워야 되잖아요. skill,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은요, will help them, 그들이 직장을 찾고요, 사회에 fit into, 뭐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쌤 여기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쌤 여기서 교화시킨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찾고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의미도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 대한 메모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줄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할까? 알았어. 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자, 그리고 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을 진정한 리폼, 뭐가 가능한데? 교화가 가능한데? 여기다 써줄게. 자, 진정한 교화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화살표 똑같이 빼서 그 교화를 통해서는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 기술을 가르쳐. 그 이걸 통해 직업을 찾고 사회에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뭘 잘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네 죽여버릴 순 없잖아. 다 너 이랬어? 너 죽어 이럴 순 없잖아. 아니 저 징역을 해야 된다 그치? 생각하면 아,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면 저도 쌍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필자는 범죄자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야. 범죄자 처벌은 긍정하지만 방법론이 못했다는 거야. 잘못됐다. 그러니 징역형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다?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볼까? 징역형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잖아. 그럼 필자는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말자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격리를 시키되 거기서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 교화를 위한 방법으로 뭐를 만들어줘? 특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줘.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내라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가야 돼요. 알았어, 이것만 적어봐요. 자각몽에 예?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자각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시드 드리밍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봄이나 이게 뭐라고요?
자각몽이라고요. 자, 이 자각몽이라고 하는 건요, is defined 정의가 됩니다. 자,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being aware that 대절이 아래 be aware 뭐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what you are dreaming까지 대절의 주어로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대절이 아래 아는 건데 네가 꿈꾸고 있는 것이 이다 a dream 뭐다? 꿈이다 라는 걸 아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자각몽이라고 부릅니다. 자, any person who realize 중간에는 대생략. 자, 대절 이하를 깨닫는 어떤 사람이든 they are asleep까지 괄호 닫을게요. while they are dreaming까지 또 한 번 닫을게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 동안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내가 뭐에 들었구나, 잠에 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누구든지. 그럼 주어는 누구야? any person, 얘가 주어요. 그래서 이어서 동사 나옵니다. is said, 말해집니다. to be lucid, 꿈을 뭐 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자, 그래서 임쌤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잡으면 되겠냐? 자각몽이란 무엇인가? 자각몽의 정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쌤 자각몽의 정의는 이거지. 본인이 뭐 하는 걸? 꿈을 꾸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 근데 다음에 보니까 연결사 못 썼어. However, 자, 시연아, 그 친구 생각하면 안 돼. 일로 돌아와야 돼. 거기 가면 안 돼. 자, however, 가지 마. 10번이나 생각했어? however, 알았어. 장난이야. 아, 재밌어. 자, 하지만, 시연이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하지만, 시연이랑 눈가리 놀리는 거. 하지만 they are different level, 아주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요. 그럼 쌤을 잡아갑니다. 자, 이런 인식,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꿈을 꾸는 것을 인식. 자, 그리고 거기에는 different level, 뭐가 있다? 다양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뭐 어떤 경우는 되게 선명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약간 흐릿하게 인식을 하고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그걸 쌤이 뭐라고 잡은 거야? 유형이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however 문장은 전환.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앞에 말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러 쓰는 게 요런 however예요. 오늘 2번이나 봤네요. 자, 그리고 전환하며 강조할 때 쓰는 거, 이제 그 자각몽의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 말이야. 유형. 그럼 다음 거 보니까 some, 그 다음에 보니까 뭐 other 요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some에다가 동글. 자, 우리 기말만 치면 이제 수능 공부만 집중해도 되잖아. some. 안 할 거야 수능? 놀 거야? 쉴 거야? 영어 안 할 거야? 미쳤어? 안 돼. 안 돼. other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미안해. 갑자기 너무 속사포로 쏟아버렸지? 자, some other 요렇게 묶어서 위에가 유형 1번, 자, 밑에가 유형 2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부 드리머들은요, maybe 아마 이럴 텐데 aware that 대절 이하를 알기는 해. 내가 못 꾸고 있구나. 지금 꿈꾸고 있구나. 알기는 해. 근데 중요한 단어야. slightly. 어떻게 알아? 약하게,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level, 정도가 좀 뭐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대절 이하를 얕게 압니다. They are experiencing a dream.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But, 하지만 they may also be unable. 불가능할 겁니다. 뭐가 불가능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해? 불가능할 거예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냐면 대절 이하를 이해할 정도로는 이성적이진 못할 겁니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are not real, 뭐가 아니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 여기기에는 좀 부족할 겁니다. 쌤 엮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but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반대될 때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때 but도 전환어구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자, 유형 1번의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꿈꾸는 것을 인지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인지하는 건 맞아. 다만 그 인지의 정도가 뭐 한 거야? 약한 거야. 그러면 인지하는 건 맞아. 그래서 요것에 대한 반박으로 뒤에 뭘 붙이면서 들어가는 거야? but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인지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요렇게 반대 뉘앙스로 보면 외울 수 있거든? 인지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정도가 뭐 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아 꿈이 실제가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자,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정도가 낮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 정도가 낮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라는 건 인식하기 힘들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뒤에 나올 말은 뻔해지지. 얘네들이 인지하는 거 당연할 건데 정도가 뭐해? 굉장히 세. 그래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 실제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겠죠. 쉽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다른 꿈꾸는 사람들은요, can be completely aware입니다. 자, 어떤 단어에다 물결 칠까? completely에다 물결을 쳤으면 좋겠어. 완전하게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도가 뭐하다? 강하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위에 나오는 slightly라는 단어와 밑에 나오는 completely 반대된다 꼭 기억하시면서, 자, 대처 리얼을 깨닫는 걸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요. 자, 구조 분석 한 번 더. and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can 뒤에 나오는 요 be 있죠? 얘가 동사 1번이고요. 그럼 똑같이 can에 걸리는 몇 번이요? 컨트롤이 동사 원형 2번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 뭐도 가능해요. 통제도 가능해요. Everything in their dream. 그들의 꿈 안에서 뭐가 가능해? 통제가 가능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늘을 날아볼까? 막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유형 2번 감미 다 두 개로 나눌게요. and로 1, 2번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꿈꾸는 것을 완전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쌤, 여기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랑 같냐면 지금이 뭐가 아니다를 안다는 거야.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볼까? 막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봅니다. stil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거야. still이 중간에 들어가면 그냥 멈춰있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연결사 모양처럼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워놔야 돼. 자, still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해석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종의 역접의 뉘앙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환어구로 보통 사용이 돼. 그럼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의 유형을 말해줬어? 자각몽의 유형을 말해줬지. 그럼 이거 누구나 꾸는 꿈인가? 그렇진 않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자각몽의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좀만 기다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ose who have a lucid dream이야. 이렇게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 야, 대부분이야. 극소수야. 극소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각몽이 있긴 하지만 그걸 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만 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barely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결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아요.